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 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5학년도 7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평 캐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자, 일단 아주 더운 여름의 중간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도 끝나고 기말고사도 끝나고, 그렇죠? 중간과 기말이 거의 끝난 다음에 치르게 됐던 전국연합 학력평가였을 거예요. 일단 그 더운 와중에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점수의 결과 점수들이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뭐 지금 점수가 어찌 됐든지 간에 잘 나오면 기분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기간들을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점수는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곧 이제 여름방학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수생들도 이거 보고 있겠지만 대부분 재학생들이 7월 학평을 받기 때문에 재학생들이 볼 텐데 이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단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짜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뭐 여름방학 되기 전까지는 놀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실천해 나가셔야 지금의 결과를 뒤집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끔씩 하루 안에 인생을 바꾸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그쵸? 하루 안에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루틴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캐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바로 그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루틴을 반복하면서 쌓게 되는 자기신뢰, 내 공부를 해왔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꾸준함에서 오는 자기신뢰가 점수를 높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 투자도 많이 했는데 자신감 또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 학생들이 있어. 그럼 시험 보기 힘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에 대한 계획만, 할 거에 대한 계획만 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뭐 기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도 내가 얼만큼 공부했는지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나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다고요. 그러지 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한 게 있으면 이번 주에 내가 어떤 과목 얼마큼 공부했다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기고 잊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렇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했는데 근데 자신감 없이 시험에 대하는 것 자체는 자기에 대한 배신이에요. 알겠죠? 자신감을 갖고 시험에 임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실력 갖고 있더라도 자신감 있게 시험을 대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점수 차이가 난다고요. 알겠죠? 그게 물론 무모한 믿음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루틴을 반복해달라. 그리고 그걸 기록하시고 그걸 자신의 자신감을 쌓는 데 활용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7월 학평 캐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예상능력커 물리학원 1컷은 46점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2컷은 42, 3컷은 37, 4컷은 29점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만점 표점은 70점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평이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19번이나 20번 같은 것들 여러분 자칫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19번이 그 자기장에서의 경우 판단 문제인데 경우 판단할 때 그 접근 방식이 약간 잘못됐으면 문제가 안 풀렸을 것 같아. 그래서 정답률이 19번과 20번이 좀 낮게 잡히고 있는데 20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렵진 않았어요. 그 통합에너지 형태로 내려갈 때 충돌 후 두 마리에 식 3개 세워가지고 연립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리버리 되다가 연립도 잘 못하고 틀린 학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푸는 법도 해설 강의에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설 강의 그 오답률 베스트 한 5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따라 하셔서 자기 실력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냈으면 그냥 끝났다. 내 실력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잘 푼 건지 아닌지 정도는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 안 하고 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그 후속도 치라라는 게 그런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점수 확인하고 등급 판단하고 끝! 후속조치 끝! 이러면 안 된다고. 그냥 자기가 공부한 거대로 그냥 풀고 그냥 맞았으면 넘어가. 이게 아니라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해설 강의를 매번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올려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과 비교해서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하라고 항상 강의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문제풀이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봐야 여러분 실력 향상도 있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하게 되면 이거보다는 등컷이 높아지겠죠. 왜냐면 여러분의 실력도 같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재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등컷이겠죠. 재수생들은 많이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실제로 응시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혼자서 풀고 뭐 입력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로 나오는데 좀 더 높아질 것이다 정도까지 생각을 해두시고요. 중급 정도 또는 뭐 확정됐다는 중상급 정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수능으로 하면 중급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6월보다는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6월은 1컷 48로 최종 등급컷이 확정됐죠. 그렇죠? 지금 46점인데 약간 어렵게 느낄 수는 있으나 나중이 되면 등급컷은 좀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답이 50% 미만이 두 문항밖에 없어요. 19번, 20번밖에 없고 50에서 60%가 세 문항, 4번, 17번, 18번 1페이지에 4번도 있네요.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어떤 문제 5개인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6월 모평보다는 어렵게 출제가 됐고 수능은 이거보다도 약간 어렵게 나와야 만점만 1등급을 방지할 수 있겠죠. 평가원은 만점만 1등급을 내고 싶지 않아. 그쵸? 예,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만점만 1등급은 재앙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과탐에서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만점만 1등급이 안 나오게 하려면 지금보다는 이번 6평보다는 당연히 높아야 되고 작년도 마찬가지 6평보다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번 7월 학평보다도 어렵게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시고 수능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려워질 걸 나도 예상합니다 라고 하고 그냥 대충 공부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나냐면 너무 기준이 낮아. 조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안 되고 약간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해야 여러분이 수능에 갔을 때 여러분 실력에 맞는 등급컷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등급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자, 965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1단원 역학과 에너지가 9문제, 물질과 전자기파 6문제, 그리고 3단원에 파동과 정보통이 5문제. 전자기파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신경도 안 쓰죠. 전자기파 나오나 마나 한 문제여가지고 출제되지 않았는데 1번 문제, 그 간섭 문제를 좀 틀리는 친구가 있는데 해설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그림만 보고 풀면 안 되고요. 밑에 설명을 읽고 푸셔야 됩니다. 설명. 꼭 명심해. 얘 물어볼 때 밑에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뭐에 대한 예로 맞는 것은 이런 거 물어볼 때 꼭 명심하시고 밑에 있는 설명을 읽고 풀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자기파가 안 나온 대신에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 2문제 출제가 됐는데 예상되기로는 한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자기파는 나올 거야. 예, 단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고 애들이 다 맞추지만 출제가 될 것이고 이중성 문제를 물질파랑 그 광전효과 아닙니까? 두 개를 결합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그 6월 평가원 모의고사처럼 뭐 독립문제로 나와든 결합되든 여러분이 둘 다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평가원이 알아서 선택을 할 테니까. 알겠죠? 여튼 두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거. 그 중에 17번에 오답률이 좀 높게 잡혔어요. 17번이 물질파랑 역학이 결합된 건데 여러분들은 물질파랑 역학을 결합시키면 정답률이 늘 떨어지더라고요. 꼭 알아놔. 알겠죠? 예, 그거에 여러분들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빨리 보완하셔야 됩니다. 약점이었던 이번에 그 17번 틀린 사람들은 반성하시고 역학이 어렵게 나오지도 않잖아요. 역학과 물질파 결합되면 좀 틀리는 경향이 있는데 기출문제에도 몇 문제들이 있어요. 걔들만이라도 쭉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일단 그 전자기 3대장 난이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그 19번이 자기장 문제인데 많이 틀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많이 틀렸어요. 그럼 자기장일 수 있고 전자기도일 수 있고 그리고 전기력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에 대한 대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 써줘야지. 이렇게 써야겠다. 전자기 3대장 전기력, 자기장, 전자기도 말하는 거예요. 대비를 철저하게 한다. 알겠죠? 철저하게 한다. 명심해. 중요하니까 판서로 한번 써보았습니다. 전자기 3대장 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 뭐가 고난도로 나올지 몰라. 이번에는 자기장이 고난도로 나왔어요. 근데 몇 년 전에는 전기력이 고난도로 나왔고, 그쵸? 예, 전자기 유도도 언제든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학과 물질파, 파장 결합된 거 단순한 기기보다는 상황을 해석하고 추론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모의고사 풀고 엔제 풀다 보면 실력이 차츰차츰 올라가게 될 겁니다. 추론 요구 문항이 좀 많아서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모의고사를 계속 실시를 하면서 이제 여름학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8월 초부터 모의고사들을 많이 풀어나가기 시작하죠. 왜냐면 한 달 후에 9월 3일날 9월 모의평가가 있기 때문에 9평이 있기 때문에 8월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들 신경 좀 써주시면서 틀린 것들 잘 갈무리 하셔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엔제 플러스 모의고사로. 그리고 부족한 개념들을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답률이가 20번이에요. 20번인데
충돌할 때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 보존된다. 역학적인 보존이 돼가지고 충돌 전, 충돌 후, 그리고 충돌 후 이 세 마리의 식생어서 문제 풀면 돼요. 알겠죠? 예, 연립이 간단해지는 방식도 있지만 그건 해설 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직관적으로 딱 뽑아가지고 그걸로 문제를 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풀 수 있는 연립이 빨라지는 방식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역학, 통합에너지 형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학과 에너지에서 통합에너지 형태 늘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저는 특강의 통합에너지 유형 그리고 실전 300에도 많은 뉴턴 역학 에너지 2 파트에서 많이 연습을 합니다. 알겠죠? 네, 통합에너지 스타일. 통합에너지는 역학적인 보존과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충돌이 결합될 수가 있고 분열이 결합될 수가 있고 그렇죠? 네, 충돌, 분열 그리고 시간 해석. 기본적으로는 이거죠. 그렇죠? 충돌이 포함된 거, 분열이 포함된 거, 시간 해석이 포함된 거. 요게 일단 기본입니다. 기본. 알겠죠? 예, 여기서는 그냥 얘들이 충돌이 포함된 거 하나 딱 들어간 거예요. 어떤 때는 분열이 포함되고 어떤 때는 시간 해석이 포함이 됩니다. 또는 용수철이 가끔씩 들어가기도 하죠. 예, 그 다양한 통합에너지 형태를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20번은 요즘에 생각보다 학생들의 정답률이 높은 편입니다. 알겠죠? 예, 아주 어렵게 킬러로 안 내기 때문에 거기서 틀리면 안 돼. 20번. 알겠지? 자기장 경우 판단하는 거죠. 경우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A랑 B가 직선도선이기 때문에 거리가 P점에 몇 칸 떨어지는지 알려져 있고 전류가 1대2란 걸 가지고 자기장이 몇 B 이렇게 판단하시고 합성하면 0이다라는 것을 잘 활용하시고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방향을 판단해서 경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플러스 나오는 자기장인가 들어가는 자기장. 물론 나온다 들어간다를 판단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플러스 자기장인가 마이너스 자기장인가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경우 판단을 해야 되는 형태인데 작년 수능과 맥락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 꼭 보시고요. 연습하시고 작년 수능의 해설 강의도 참고하셔서 작년 수능도 17번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 이번에도 두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 그 두 문제는 완벽하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8번 등가스도 운동 문제는 시간 해석 문제로 문제가 어렵지 않았거든요. 평균 속력 활용해서 지점 속력 구하면 되는 건데 여기 VQ를 구할 때 마무리를 거리 해석을 통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게 시간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거리가 2대1이다라고 줬기 때문에 거리 해석, 수평면에서 거리 해석은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의 변화량이다라는 1 에너지 정리를 쓰던가 아니면 EAS는 V제곱의 변화량과 비례한다. 같다라는 걸 쓰던가. 그래서 이거 자동차가 나란하게 움직이는 평행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평행운동에서 문제를 풀 때는 시간 해석을 통해서, 즉 평균 속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지만 마무리는 거리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답률 3위였고요. 네. 그 다음에 4위가 운동량. 이거는 충돌할 때 운동량 보존되고 그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속도 변화량이 3대1이다라는 것만 쓰면 되는데 1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잠시 깜짝 놀란 것 같아. 1페이지에 나올 난이도가 아닌데? 왜 여기 나왔지? 약간 이래서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해설 강의 꼭 보시면서 빠르게 풀 수 있게 훈련해 주세요. 5위가 정답률은 60% 나왔는데 뉴턴 역학과 물질 파장이 결합된 거. 에이트 그래프에서 면적이 속도 변화량이다 라는 걸 가지고 운동량 판단해서 운동량과 역수, 반비례 관계죠. 물질 파장이. 그거 활용하면 되는 건데 익숙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도 혹가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상 문제들을 좀 많이 풀면서 이런 것들을 대응하셔야 됩니다. 역학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학습 방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점검 한번 해볼까요? 자, 교육청 모의고사, 교육청이든 6평, 9평, 평가원 모의고사든 항상 새로운 기출, 너희한테 가장 중요한 기출은 올해 실시된 기출이에요. 알겠죠? 네, 올해 뭐 4월 학평이라던가 5월 학평이라던가 이런 것들 3월 학평, 5월 학평 3월 학평, 5월 학평 그리고 7월 학평, 6평, 9평, 10월 이 신상 기출들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EBS도 연계된 티가 잘 안 나긴 합니다. EBS는 물리는 근데 제가 그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 핵심 문항들 한번 업로드 해줬었죠. 수능 완성도 곧 분석이 완료되면 핵심 문항들 뽑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핵심 문항들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EBS는 생각보다 연계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아서 그렇게 뭐 크게 막 EBS에 대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핵심 문항들은 찝어줄 테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학습 난이도 낮추지 말고 공부하셔야 되겠고요. 6평과 이번 7월 학평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의 난이도를 예상하시면 안 됩니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그랬다 그랬어. 기준치가 너무 낮았던 애들이 있어. 어려워질 게 뻔하다라고 했는데 요만큼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학생들이 대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작년에 아니 난 어려운데 왜 등급컷이 높냐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야. 조금 더 기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약간 어려워져도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알겠죠? 부족한 개념들 지금 개념과 기출 점검하시고 N제로 넘어갑니다. 알겠죠? N제. 특히 2, 3단원 개념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들 잘 보완해 주시고요. 계산량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계산이 되게 많은 문제들은 사실 별로 없어. 뭐 풀어봤자 이번에 20번 같은 경우도 미지수 3개인 연립방정 1차 연립방정식 같은 건 풀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안 내고는 있지만 연습은 거기까지 해준다. 그래야지 시간 압박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알겠죠? 제 커리 잠깐 점검해 드리면요. 뭐 등급별로 어떻게 공부해라 이거보다는 안 돼 있는 것들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 커리 수능 기초 인문 강좌는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죠? 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개념 안 된 사람들은 개념 완성과 압축 개념을 이용해서 개념들 점검 좀 해주시고요. 기출 문제 안 푼 사람들은 기본 기출 베이직하고 심화 기출 플러스 기출의 베이직과 플러스 활용하시고 4페이지에 대한 대응을 하고 싶다 그럼 특강 특강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범위 N제가 이제 오픈이 됐죠. 실전 300 전범위 N제를 풀어나가면서 모의고사를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다른 책 풀지 말고 특특이랑 실전 300 두 권 플러스 모의고사만 가지고 수능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알겠죠? 개념과 기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N제 두 권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책 풀 필요 없다니까요. 네? 실전 300과 특강 특강 전범위 4페이지 범위 이 두 가지를 훈련하면서 모의고사를 풀어나가시면 돼요. 마지막에 파이널 최종 점검도 나오지만 그건 수능 직전에 점검하는 컨텐츠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개념과 기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시고 안 됐으면 그거 하시면 돼요. 알겠죠? 등급에 따른 무슨 전략이 필요가 없어 불리는. 안 돼 있으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개념이 안 돼 있다 개념 공부하고 기출이 안 돼 있다 기출 공부하시면 돼요. 그게 되어 있다면 4페이지 전범위 이 두 권을 공부하시면서 모의고사를 풀어나가시면 돼요. 상반기 때 유형별 모의고사 4페이지 없는 빅킬러 모의고사 업투 모의고사가 진행이 됐고요. 시간 분배 연습하는 1호 모의고사도 완강이 되었습니다. 특강 모의고사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전범위로 6, 8, 8, 9회 시즌1보다는 시즌2가 약간 어렵고 시즌2보다는 파이널1이 어렵고요. 파이널2는 올해 이제 예상 유형으로 들어갑니다. 약간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 합치면 31회, 여기 20회, 전체 51회 모의고사로 수능을 대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하고 실전 300 그리고 특강 특강 N제 두 권 이걸 반복해. 양질의 좋은 책을 반복하는 게 다양한 책을 수박 겉핥기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한테 이득입니다. 알겠죠? 자, 7월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엄청 더워요 지금. 더운데 이때 여러분들이 좀 인내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같은 양의 공부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학습 패턴을 만들어서 수능까지 가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